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윈32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는 이 글을 이제 다 읽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뼈대만 되어 있던 그 코드에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그 기능들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이 화면에 윈도우에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출력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배워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이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그림 그리는 방법은 GDI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GDI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컴퓨터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장치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같은 장치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장치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픽 장치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하게 되면 그래픽 장치가 달라지면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픽 카드의 종류별로 자기 프로그램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픽 장치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GDI라는 시스템을 하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픽 장치에 상관없이 GDI가 제공해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화면에 윈도우에 어떤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구성을 하면 GDI 시스템이 실제 자신한테 설치된 그래픽 장치에 맞도록 변환해서 그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상의 그래픽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입장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상의 그래픽을 하나 제공을 하면서 이 그래픽 장치가 하나야. 너는 이 그래픽 장치에 맞도록만 프로그램하면 돼. 라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 가상의 그래픽 장치가 GDI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실제 그래픽 장치에 상관없이 이 GDI 시스템이 그래픽 장치라고 보고 이 그래픽 장치에 맞도록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실제 그래픽 장치,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래픽 장치에 출력하는 것은 이 GDI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그래픽 장치가 바뀌더라도 실제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된 그래픽 카드가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장치와 상관없이 GDI 시스템이 장치라고 보고 프로그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출력을 할 때는 GDI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데 GDI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GDI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용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걸들을 적은 겁니다. 윈도우즈 운영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출력하고 어떻게 어, 구현되었는지 그래픽 그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을 적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러면 윈도우가 그림을 어디다가 그릴 것이냐, 메모리에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게 비트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들 있죠? 이 화면이 결국은 그림인데 이 그림을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어떻게 메모리에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비트맵에 대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트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직접 비트맵을 막 그렇게 조금 이제 실력이 붙으면 직접 비트맵을 막 조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그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런 비트맵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것은 그냥 API 함수를 사용하는 법이고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막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당장 쓰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서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전히 이해하거나 할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런 것이 있다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맵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와 이거에서 사용하는 구조체인데 이 비트맵이 어떤 뭐 폭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색상수를 어떻게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아, 이게 이 구체가 이 구조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킵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다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것이 비트맵과 GDI 그리고 D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 뭐가 있냐면 GDI가 탄생하기 위해서 GDI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원리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GDI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은 글이거든요. 사실 내용이 좀 어렵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즉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GDI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그림을 그릴 때 비트맵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GDI가 없으면 비트맵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윈도우 출력 장치로 내보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긴 코드를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GDI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작업한 코드가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제 그림을 요런 거 하나 그리는데 요런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줄 자기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밑에 줄 그리고 좌우 위에 줄을 그려서 사각형을 완성을 하는데 이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가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죠. 꼴랑 조 사각형 하나 그리고자 코드 보면 포인터 쓰고 막 점 단위 이동하면서 값 넣고 해서 어마어마한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코드가 결국 하나의 장치에만 쓸 수 있는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가 딴 걸로 바뀌면 그 그래픽 특성이 다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게 되면 이 코드를 또다시 if문을 걸어서 다르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능을 바꾸거나 해서 훨씬 더 많은 작업이 더 이거는 일부 아주 그래픽 특성에서 특정 한 단계만 제가 작업을 한 건데도 코드가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코드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단순하게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겠다, 비트맵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만큼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개발자가 계속 하는 건 어려우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GDI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GDI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사용자가 할 필요 없고 개발자가 할 필요 없이 GDI가 제공해주는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딱 쓰면 지금 이 작업 우리가 많이 했던 이 작업을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주는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GDI를 사용할 땐 이제 저렇게 그리는 것들 선이나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뭐 비트맵에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채우거나 색상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텐데 그런 표현들을 좀 일반화 시킨 것들이 GDI 오브젝트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GDI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GDI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GDI 오브젝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도입부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비트맵과 펜과 블러시라는 GDI 오브젝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객체인 거고 이 펜과 블러시는 선을 그릴 때는 얘를 쓰고 블러시를 그릴 때는 색상을 채울 때는 블러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GDI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다 대충 넘어가는데 하나씩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GDI 오브젝트를 가지고 GD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선을 하나 그린다고 가정하면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두 개의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 그래서 두 개의 좌표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선을 그리려면 좌표만 있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선 색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선 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 종류, 뭐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런 선 종류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정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선 하나 그리기 위해서 시작점, 끝점, 선 굵기, 선 색상, 뭐 선 종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자가 5개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하기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선에 대한 종류나 색상이나 굵기나 이런 것들을 매번 인자로 선 그리는 함수에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을 거고 그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DC라는 겁니다. DC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약자이고요.
이 DC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기가 선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채우기에 대한 정보를 이 DC에다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저장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자기가 그린 선을 그릴 때 그 일일이 선에 대한 속성을 다 인자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용하는 DC 값만 DC 객체를 그 선 그리는 함수한테 딱 넘겨주면 선 그리는 함수는 나머지,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을 뺀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 그 DC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그리는 루틴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깔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 예를 한번 보면 사실 사각형이 그림을 그리려면 어,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점과 끝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적지 않았는데 만약에 D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작점과 끝점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각형도 테두리 선이 있거든요.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리기 위해서 선 색상, 그다음 선 굵기, 선 종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사각형은 내부가 또 채워지잖아요. 내부가 채워지기 때문에 채우는 색상, 채우는 패턴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니까 최소 7가지에서 8가지 속성을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컴마에서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이것을 매번 쓸 때마다 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인자가 7개씩 8개씩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 하는데 불편할 겁니다. 쓸 때 많이 적는 것도 불편할 거고요. 또 코드가 길어지니까 소스 보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 적어야 될 정보들을 전부 다 DC에다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GDI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정보들을 다 DC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 DC, 그러니까 렉탱글이라는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제 첫인자로 DC의 핸들값만 넘겨주면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는 시작점과 끝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정보는 이 DC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DI를 사용할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GDI에서 제공한 함수들, 즉 라인이나 아니면 사각형이나 원이나 뭐 이런 것들, 다각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는 그리는 행위는 GDI에서 제공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릴 때 속성,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GDI 오브젝트입니다. 뭐 비트맵이냐, 펜이냐, 블러시냐, 글꼴이냐, 뭐 메타 파일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GDI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GDI가 그림을 그릴 때 GDI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그 함수의 인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들을 좀 줄이고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DC라는 개념을 하나 더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DC를 제공해서 실제 그리기와 관련된 속성들은 여기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그리는 함수에서는 인자가 확 줄어들어서 예, 줄어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DC만 하나 딱 넘어가든지 나머지 속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DC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DC를 사용할 것 같으면 모든 윈도우는, 그러니까 내가 DC를 만들 수도 있어요. create DC라는 함수를 쓰면 DC를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를 만들면 윈도우는 사용자가 개발자가 거기에 사용자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윈도우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는 그림을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DC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 때 D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크레이트 DC 갖고 DC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 윈도우한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C를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코드가 샘플로 나오는데 getDC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윈도우 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윈도우한테 DC 달라고 하는 거니까 윈도우 핸들을 넣어주고 getDC라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윈도우에서 DC를 얻어서 그 핸들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C 핸들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DC를 이용해서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 DC에 설정된 색상 값으로 색상 속성이나 색상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선이나 블러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지만 이 내용은 가능하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해를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GDI 시스템이 이제 좀 실제로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쓸 게 아니라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정보입니다. 즉 현재 내가 DC를 얻었을 때 DC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DC 안에 뭐 비트맵이나 펜이나 브러쉬, 뭐 폰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핸들 값이 DC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DC에 저장되어 있는 그 비트맵에 대한 그 핸들 값을 얻는 방법 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많이 쓰겠지만 지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이 글은 내가 비트맵 핸들을 얻었는데 실제 비트맵 안에 있는 실제 점 단위의 색상 패턴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또는 그 색상 패턴에 대한 값을 내가 조작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고요. 이 함수들도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좀 붙어야지만 쓸 수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겟 시스템 매트릭스도 이것도 지금 당장은 쓰지 않을 건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윈도우즈에 있는 정보들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설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 뭐 윈도우 캡션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 설정값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윈도우나 아니면 자기 운영 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값들을 얻을 수 있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캡션의 두께라든가 이 보더, 테두리의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시스템에 장착된 마우스가 버튼이 2개 달려 있는지, 3개 달려 있는지, 4개 달려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함수가 get system matrix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이 함수 도움말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는데 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etDC라는 걸 쓴다고 했죠. getDC를 쓰고서 내가 사용을 하면 되고 DC를 얻어서 그림 그리기 사용하면 되고 다 사용하고 나면 얘 release DC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이 DC를 윈도우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 다른 그 루틴에서 DC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놓고 계속 반환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얻어서 쓰다가 더 이상 안 쓸 것 같으면 릴리지 DC에서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반환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윈도우즈가 그 좌표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좌표를 하면 x, y 이 값을 이제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있거든요. 렉트라는 구조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랑 렉트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구조체 설명하는 거라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쉽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겠죠. 게트시하고 릴리지시.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읽어보는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라는 얘기 안 해서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꼭 보고 꼭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고 얘는 그냥 보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마우스를 이제 요건 이제 쭉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마우스 클릭한 위치에 사각형 그리기 이 항목은 이제 실제 실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클릭해서 보면 여기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끝났잖아요. 요거 끝나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9가지 봐야 될 것들에서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한 겁니다. 다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용 예제는 아까 앞에 강좌에서 했던 마지막 소스가 지금 보시면 이 소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L 버튼 다운만 조건만 하나 추가해 놓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위치에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WML 버튼 다운이 이미 추가가 되었죠.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조건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조건문 들어왔을 때 사각형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윈도우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그 윈도우한테 그림을 그리기 위한 DC를 먼저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DC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이제 getDC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윈도우 핸들은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HWND 이렇게 하시면 이 윈도우 핸들한테 우리가 쓰는 윈도우가 저거니까 저 윈도우 핸들을 이용해서 저 윈도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C의 핸들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getDC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HDC에서 DC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야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HDC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다른 작업하기 전에 얻은 거 반환하는 작업을 바로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릴리즈 DC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시면 자기가 얻었던 DC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윈도우한테. 그래서 이 윈도우한테 이 DC를 반환하겠다. 이걸 얻는 함수고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이렇게 해서 반환하면 되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코드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렉탱글이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제 첫 번째 인자 줄이기 위해서 DC 개념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DC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좌표를 뭐 10,10에서 200,200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10에서 200,200인 그까지 그리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 누르시고요. 파일이 끝났죠? 그러면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지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 아까 이 글에서 이야기한 거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에 그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10에서 200,200에다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마우스가 클릭한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이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같이 발생하는 두 가지 정보, 이 W 파람과 L 파람에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L 파람에 XY 좌표값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 보시면 이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부터 할 때 getDC와 release DC 하는 코드 똑같이 넣었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0,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200,200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사각형을 그려지는 코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파람에 보시면 여기 넘어오는 L파람에 보시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그 XY 값이 지금 32비트 값인데요. XY 값이 하위에 X가 들어있고요. 상위 오더에 그 Y 값이 Y 좌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돼요.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우리 Shift 연산자와 이 비트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 직접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가 아직 울렁증이 있어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걸 그대로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샵디파인 갖고 매크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샵디파인으로 저 그 로우 워드랑 하이 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스팅이 좀 많이 되었을 뿐이지 아까 이전에 썼던 코드 지금 보시면 이 코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클릭되었을 때 XY 좌표값을 L파람에서 분리를 해서 X와 Y라는 이 변수에 지금 저장을 잘 했고요. 이 저장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그 좌표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사각형을 그리려면 좌표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x, y, x, y 하면 점이 되어 버리겠죠. 점이 되어서 사각형이 점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림처럼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려면 여기가 중심점, 여기가 x, y일 때 여기는 좀 두 가지 다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대로 해볼까요? 그냥 내가 사각형 점으로 표시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크기 사각형을 30 정도 할게요. 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컴파일해서 바로 실행을 하면 컨트롤 F5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죠? 클릭한 위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바로 실행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디버그에 보시면 이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에 보면 컨트롤 F5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키보드로 컨트롤하고 F5 키를 같이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클릭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마우스가 있는 위치를 기점으로 사각형이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싶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싶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난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XY가 이 사각형의 중심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지금처럼 X에다가 30, 30 이렇게 더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30, 30 더해진 위치에 끝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XY가 중심점이 되고 싶으면, 예, 이렇게 시작점은 XY에서 15, 15를 빼고요. 끝점은 XY에서 15, 15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트롤 F5를 눌렀습니다. 얘 눌러주시면 세이브하고 바로 컴파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하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사각형 중심에 이제 커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내가 이렇게 찍고 싶으면 아까 이전처럼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중심에 오고 싶으면 XY가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좌표 구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났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글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요, 여기 잠깐만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없네요. 조금 더 추가하자면,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그 사각형이 아니라 원이 그려지도록 한번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설명을 보고 싶으면 이 WML 버튼 다운이라는 거 클릭하시고요. F1 키를 누르시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DN으로 들어갑니다. 도움말이 열릴 거거든요. 여기 나와서 보면, 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L 파람에 지금 로워드에 X 코디네이션, 즉 X 좌표가 있고 코디네이터 X 좌표가 있고요. 하이워드에 그 Y 좌표가 되어 있다고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W 파람에는 뭐가 있냐면 아래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한 개 이상이 조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키들이,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할 때 같이 조합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MK 컨트롤이라는 이 값이 그 W 파람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원이 그려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그려지도록 하고 싶게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내용을 복사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원이 이거 서클인데 서클 함수가 없거든요. 그냥 원 말고 엘립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타원이란 뜻이고요. 이 엘립스는 타원을 그리는 함수인데 결국 타원이 xy 길이가 같으면 그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타원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 함수가 없는 겁니다. 타원 함수만 있는 거죠. 그리고 else, 이 w 파람에 이 앰퍼센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도움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들이 한 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뭐냐면 비트 단위로 이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트 단위로. 지금 보시면 다 2의 승수 값들이죠. 즉 비트 단위로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 비트가 1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라서 비트 연산자 AND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C 강좌할 때 그 비트 연산 잘 봐둬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비트 연산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컨트롤 키를 눌러도 만약에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있으면 그 비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눌러진 걸로, 컨트롤 키가 안 눌러졌다고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같이고 누르고 있어도 컨트롤 키는 어차피 눌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가 눌러졌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컨트롤 키만 꼭 컨트롤 키만 누르고 다른 거 누르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키가 다른 키하고 같이 눌러져 있더라도 판단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있으면 엘립스가 찍힐 거고요. 타원이 찍힐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예, 윈도우가 나왔고요. 그냥 클릭하면 아까처럼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그 게시물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추가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움말하고 친해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메시지에 W 파람에 무엇이 들어있고 L파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F1 눌러서 도움말을 보고 아 어떻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뭐 여기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워드, 하이워드가 옛날에 쓰던 기술이라 최근 거 쓰려면 이거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이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만약 이것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윈도우즈 sx 헤더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추가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넣으면 예, 보시면 에러가 나요. 도움말을 보니까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에러가 나지? 그거 경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알죠.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윈도우 sx 헤더 파일 넣어라. 그럼 여기다가 하셔서 예, 이렇게 넣어 주시면 예, 에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매크로는 그러니까 이게 X가 붙으면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확장된 기능이거든요. 원래 윈도우즈 점의 헤더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이 스탠다드 FX를 보시면 열어보시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윈도우즈 SX 같은 경우에 S 다음에 확장된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쓰고 싶으면 요 뒤에다가 X 하나 더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하이워드, 로워드 쓰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지금 요 코드를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그죠? 잘 모르실 때는 당연히 이 게시물 보고 한번 그죠? 이 게시물 보시면서 쭉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다 읽으셔야 되고 이 실수 코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걸 보면서 따라 하시고 한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예,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직접 안 보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번 실습할 때는 요거 쫙 해서 예,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시고 다시 자기가 쭉 작업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한 두세 번. 사실 코드 몇 줄 안 되잖아요. 이거 해봤자 몇 줄 된다고요. 뭐, 열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해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이 부분들을 실습을 잘해서 다 익히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거는 또 다른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